굿모닝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합격을 만들어갈 스마트 행정학 김덕관입니다. 제가 스마트 행정학 커리큘럼 쭉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커리큘럼 소개는 단순히 어떤 강의가 있다 수준이 아니라 시험에서 가장 빠르게 합격하는 원리와 방법을 함께 배우니까요. 끝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얻어가게 될 겁니다. 합격 못했을 분들이 합격할 것이고 합격할 분들이 더 빠르게 합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는 만큼 합격이 빨라지니까요. 제 입으로 제 자랑 하나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도 사람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강의, 교재, 커리큘럼의 수험 적합성만큼은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그냥 제 입으로 말해도 될 정도로 수험 적합성은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수험 적합성이 뭡니까? 시험장에서 문제 잘 풀고 고득점에서 빨리 합격하는 공부, 이게 수험 적합적인 공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제가 최고라고 자부하니까요. 제가 강조하는 거 잘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금방 합격할 겁니다. 그래서 커리큘럼도 퍼펙트랑 컴팩트라는 같이 가기 어려운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 퍼펙트하게 다 대비할 거예요. 그런데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굉장히 한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 퍼펙트하게 대비하되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여 컴팩트하게 끝낼 겁니다. 자,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해결에 상관없는 거, 쓸데없는 거에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시간 낭비를 하다가 점수가 안 올라. 아니, 문제 해결에 상관없는 거에 시간을 쓰는데 그만큼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시간을 못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점수가 안 오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또 그만둔다라기보다는 능력은 충분한데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올라.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닌데. 자, 그럼 할 맛이 안 나죠. 자괴감이 들고.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좋아야 점수가 쭉쭉 오르고 점수가 오르면 할 맛이 나잖아요. 자, 능력이 똑같아도 공부 방법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부터 공부 자체가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시험에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에 점수가 쭉쭉 오를 거고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 합격 후기 보시면 이런 합격 후기가 정말 많아요. 선생님 강의 듣고 선생님 하라는 대로 훈련하니까 훈련 방법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하니까 문제가 너무 잘 풀려요. 문제가 너무 잘 풀려서 실제로도 고득점하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 그동안 시험 문제 해결에 상관없는 것에 집착하고 시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행정학을 공부하다가 그래서 방황하다가 뒤늦게 저를 만나고 나서 선생님 제가 행정학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었는데요. 행정학이 가장 좋고 가장 재밌는 과목이 됐고요. 실제로 점수도 높게 나와서 합격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다른 수험생들이 똑같은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으면서 떨어져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똑같이 따라할 필요 없잖아요. 저와 함께 시행착오 대폭 줄이고 합격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커리큘럼 강의 소개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저를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제 소개를 간략히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건너뛰셔도 돼요. 자, 어쨌든 저와 그리고 스마트 행정학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번 간략히 소개 드려볼게요. 자, 일단 저는 오로지 여러분들의 합격에 모든 컨텐츠, 모든 것을 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강의, 교재, 커리큘럼이 시험에 나오는 걸 퍼펙트하게 담으면서도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컴팩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저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양력이니까 좀 소개해드리면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을 전공하고 그다음에 5급 행정고시 일행직, 그러니까 행정학 과목이 있었겠죠? 일행직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 말은 행정학 내용에 있어서도 걱정할 필요 없고 사범대학이래 강의, 교수법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 없겠죠.
물론 형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고 따라갈 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공단기 또 모두공, 모두군에서 행정학, 공무원 행정학, 군무원 행정학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뭐 이런 형적인 부분 외에 제가 좀 더 저에 대해서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들어줄지 그 부분 좀 키워드를 땄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 뭐 결국은 운동선수의 길로 가진 않았지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이 노력이라는 건 배신하지 않는구나. 이 노력의 정직함. 자, 노력한 만큼 나온다는 정직함. 그걸 이제 알고 있고 그걸 이제 제 수험 생활에 적용을 했어. 그래서 정말 저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험 생활 하다 보니까 엉뚱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점점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바꿔가면서 점수가 쭉 올라서 결국 합격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수험 생활 할 때는 저처럼 시험에서 빠르게 합격하는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저는 몸소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 합격을 하면서 이건 시행착오야. 하면 안 돼. 이거는 꼭 해야 합격해. 합격하는데 필수야. 이게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합격생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떨어지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보고 합격생과 수험생의 이 차이, 이 극명한 차이를 뭐 저처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합격생의 공통점 그대로 다 전수해 드릴 겁니다. 또 결국 떨어지는 분들 하지 말라는 거, 이런 이 떨어지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것도 강조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사범대학에 간 이유가 있겠죠. 원래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어요. 교육하면 또 뭔가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사명은 여기 적어놨듯이 여러분들이 합격해야 돼. 제 사명은 제 사명감, 성취감, 제 행복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에서 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 모든 경험들을 다 응축시켜서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을 합격생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스마트 행정학은 제가 퍼펙트 플러스 컴팩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방법이 잘못되면 공부를 열심히 해, 고생은 열심히 해. 근데 결과물이 안 나온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스마트 행정학에서는 결국 합격하게 될 겁니다. 왜? 우리 시험 문제, 군무원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에 최적화시켜서 배울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에요.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쓸데없는 거에 투자하는 만큼, 문제 결과 상관없는 거에 투자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 최적화시켜서 합격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학 양이 많기는 한데 컴팩트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양이 많아도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은 한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컴팩트하게 커리큘럼 쭉 따라가서 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왕하는 거 어렵고 지겹게 하는 것보다는 쉽고 재미있게 하는 게 좋겠죠. 이것도 이제 제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건데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행정학을 쉽게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또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은 엄청 재밌진 않아. 제가 가장 재미있게 가르쳐주는데 그래도 재밌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제가 가장 쉽고 재미있게 이해시켜 줄 겁니다. 자, 이왕이면은 또 쏙쏙 이해가 잘 돼야 또 나름 흥미도 있어야 더 열심히 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담아서 스마트 행정학 탄생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퍼펙트 플러스 컴팩트 커리큘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진짜 커리큘럼 자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군무원 9급 지시는 분들 행정학 커리큘럼입니다. 자, 크게 세 단계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개념 완성이에요. 자, 필수 강의는 하얀색입니다. 이렇게 필수 강의 하얀색 배경에 빨강색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이 기초 입문을 듣고 들어도 당연히 좋겠죠. 자,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바로 이론 강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근데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이왕이면 이 기초 입문 뭐겠어요? 가장 쉽게
이 행정, 용어, 뭐 체계 이런 것들에 익숙해지는 강의예요. 한번 들어두고 이론 강의를 들으면 이론 강의에서 훨씬 빠르게 또 더 쉽게 흡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좀 타이트하게 시작했어. 바로 이론 강의부터 하세요. 근데 좀 여유 있게 일찍 시작했어. 기초 입문부터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시험 공부는 시험 문제를 모르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론 강의에도 기출문제를 어떻게 같이 보는지 제가 자세하게 지도를 해줘요. 처음부터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강의에서 기출문제 자체를 속된 말로 조질 거예요. 강의 그리고 제가 훈련 방법, 복습 방법 다 가르쳐 주거든요. 강의 플러스 복습으로 기출문제를 다 회독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하얀색이 필수라고 그랬죠? 이 두 개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 행정 합격 점수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야? 다른 과목도 해야 되잖아요. 자, 행정학만 시험 보면은 이 두 개 하면 그냥 합격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과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까먹는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까먹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론 강의 여기 75강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기출 강의는 59강이면 되잖아요. 그 다음 25강이면 되고 맨 처음 한 바퀴가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까먹고 가장 오래 걸려요. 근데 이걸 해놓고 나면 당연해지는 게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바퀴는 더 빨리 돌릴 수 있고 두 바퀴를 돌리고 나면 역시 또 당연해지는 게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바퀴는 더 금방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반에 좀 앞부분 좀 까먹고 좀 적응이 안 되고 적응 기간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서 그냥 당연해지는 것들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당연해지는 것들이 늘어나면 안 당연한 거, 본인이 좀 공부가 덜 된 거에 집중하면 까먹지도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만 집중하니까 또 금방 끝나고 그래서 점점 짧아지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어쨌든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두 개 하면 합격이지만 다른 과목 하다 보니까 까먹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까먹지 않도록 그리고 이왕이면 할 줄 아는 것도 계속 반복 훈련하면 시험장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수 없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수도 실력이긴 하니까. 그래서 실수 없이 나오도록 계속 반복하는 커리큘럼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이에 강의는 아니지만 꼭 기출 회독을 해야 돼요. 꼭.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바로 다음날 시험 합격하는데요. 까먹으니까 이 기출문제 해독으로 자, 기출문제 이 시험 본문은 시험 문제 파악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점점 주면 처음부터 시험 문제 같이 파악합니다. 또 기출문제 더더욱 시험 문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의 결론을 외울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스스로 회독하면서 이건 강의는 아니지만 스스로 회독하면서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자, 기출문제에서 똑같이 나오는 것은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시험 문제 파악을 위해서 보는 거 그리고 기출문제 똑같이 나오는 게 엄청 많거든요.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는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게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독까지 하면은 똑같이 나오는 거 그냥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장에서 몇몇 문제는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일단 똑같이 나오는 걸 기계적으로 풀어놓고 나면 생각할 시간이 벌겠죠? 생각할 시간, 고민할 시간을 벌고 더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다 빨간색이죠. 여기까지가 합격을 위해 필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강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필수예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까먹지 않도록 진도별 모의고사 반복을 해주는데요. 이거는 시간 재고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도 같이 병행하면서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 거의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 같이 보고요. 그리고 개념 공부까지. 그래서 진도별 모의고사는 쉽게 말하면 이론 강의야 기출 강의를 진도별 모의고사 강의에 축약해 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개념도 공부할 수 있으면서 기출문제 출제 포인트 그대로 반복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또 참고로 각 강의별로 아주 자세한 설명은 각 강의별 OT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커리큘럼은 여기까지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까먹으니까. 그래서 시험 날까지 가능하면 계속 끊임없이 반복을 해주는데요. 이 압축 정리는 딱 개념만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만 싹 모아가지고 싹 가장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자,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압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간혹 이제 마음이 급해가지고 다 건너뛰고 여기서부터 하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걸 한 분들이 압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됐죠? 가끔 있더라고.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 막 마음만 조급해가지고, 아니, 이거 없이 바로 20강을 끝낼 수 있으면 모든 수험생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근데 왜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래. 어쨌든, 자, 먼 미래에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필수는 뭐다? 여기 있어요. 이거 해야 합격하는 거. 다른 걸로 합격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해야 합격하는 거예요. 다 못할 것 같아.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뭐 이거라도 제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최대 점수가 나와요. 근데 이거 조급한 마음에 건너뛰고 여기서 바로 들어간다? 아예 점수 안 나옵니다. 택도 없어요. 자, 어쨌든 압축 정리 이걸 하고 나면은 가능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9급 동형 모의고사 12강 9급 동형 모의고사로 요건 실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동형 뭡니까? 실전 문제랑 가장 흡사한 문제. 난이도도 다양해요. 난이도를 조금씩 높이면서 동형으로 훈련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무원 9급용 쌍둥이 모의고사가 있는데, 자, 쌍둥이 모의고사는 왜 쌍둥이냐? 각 시험별로 가장 최저가되어 있고요. 각 시험의 기출문제랑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입니다. 국무원 9급 같은 경우에는 아직 문제가 3개년도치만 공개가 되어 있어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년도치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는 3강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전에는 보건 문제라서 쌍둥이 모의고사 만들려고 하니까 보건 문제 퀄리티가 아무래도 보건이니까 완전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건보다 문제 공개 후에 국무원 시험도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문제 공개 후에 어차피 최신 경향 가장 최신 3개년도 문제 공개 후 3개년도 기출문제랑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로 공부하게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국무원 9급의 가장 최적화된 마무리가 될 수밖에. 그래서 쌍둥이 모의고사는 뭐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국무원 9급, 국가직 7급, 지방 7급 각각 다 따로 각 시험에 최적화된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합격이 되겠는데, 자, 밑에 테마 특강 있잖아요. 이거 안 들어도 합격하는 거예요. 안 들어도 돼. 그런데 브리타 대비는 뭐냐면 행정학이 시험 범위가 무한정이에요. 행정학 시험 범위 딱히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근데 우리가 모든 걸 대비하면 떨어진다라고 그랬죠? 우리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 이걸 딱 대비를 해야 돼. 무한정 넓히면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다른 과목도 못하고. 근데 어쨌든 불안하니까 시험 나오는 거 제가 가르쳐 주는 거에서 경계선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제 브리타 대비라고 하고, 브리타 뒤통수 치는 문제예요. 불의의 타격, 브리타를 이제 경계선 대비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법령 문제 특강은 뭐냐면 이 행정학에서 한 5문제 정도 법조문 그대로 복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법조문을 굉장히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어. 그래서 법조문 문제 좀 이게 힘들어하신 분들을 위해 법령 문제만 따로 모아가지고 같이 암기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법령 문제 여기가 출제 포인트고 어떤 부분을 암기하고, 그다음에 개정법령, 얘는 그래도 노란색이긴 하죠. 우리 시험 공부하면서 개정법령은 그래도 좀 체크하고 가야 되겠죠. 물론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개정법령 많지도 않고 개정됐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케이스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많이 나오던 건데 개정됐어. 그럼 이제 바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냥 새로운 개정법령이 있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2, 3년 지나면서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들어가고 대학 교수님 교과서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수험생이니까 뭐 예의 아니겠어. 수험생으로서. 자, 이거는 이때는 신경 쓰지 말고 시험 직전에 개정법령 특강이 올라가고요. 그 후에도 혹시 개정법령이 있다? 제가 각 게시판, 학원 게시판과
네이버 카페는 김덕관 행정학 여기에 다 올려줍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군무원 9급 먼저 커리큘럼을 가르쳐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선생님, 공무원하고 군무원하고 좀 차이가 있던데요. 군무원 쪽은 제가 듣기로는 좀 이상한 문제가 좀 나온다던데요. 검증되지 않은 정답이 불명확한 게 나온다던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그래도 문제가 공개되면서 훨씬 줄었어요. 공개 첫 해에는 출제 오류 12가 붙은 게 한 6문제 정도 되고, 그 중에서 4개 출제 오류가 인정돼서 복수 정답이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출제 12가 붙은 게 한 2개 정도 되고, 하나는 명백한 출제 오류야. 저도 이제 대학교 교과 싹 다 찾아보고 그동안 기출문제 싹 다 찾아봤는데, 이건 명백한 출제 오류인데 인정을 안 했어. 와우. 나중에 아무튼 인정을 안 하긴 했지만 어쨌든 출제 이건 명백합니다. 하나. 그리고 점점 줄어드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공개됐으니까. 근데 어쨌든 검증되지 않은 문제가 조금 나오기는 해. 근데 말 그대로 검증되지 않은 문제라서 대비가 불가능해요. 객관식 행정학으로 정답을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게 나온 거야. 객관식 행정학 정답이 명확해야 되잖아요. 뭐 틀렸다, 맞았다 명확해야 되잖아요. 명확하게 정할 수 없는 게 나온 거예요.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비하면, 그러니까 대비 불가능한 걸 대비하려고 하면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문제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20년도 6개 정도 출제 오류가 있었고, 물론 이제 복수 정답이 인정되긴 했지만 6개를 다 틀렸다라고 해도 몇 점이야? 갑자기 계산이 안 되노. 다 틀렸다고 해도 76점이죠? 그때 커트라인이 76점이 안 됐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뭐 출제 오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2개 다 틀린다 해도 92점이요. 커트라인 70점대 후반이었어. 80점대 초반도 있었지만 좀 전체적으로 쉬어가지고 어쨌든 10점 이상 높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오히려 대비하면 떨어진다. 그거는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서 아예 그냥 지워요. 자, 어차피 제가 가르쳐주는 거 이걸 해야 합격한다. 제가 가르쳐주는 거 요걸 다 소화하기도 벅찰 거고요. 제가 가르쳐주는 것을 다 소화 못해도 합격해요. 왜? 다른 수험생을 앞서면 합격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 소화하기도 벅차고 이걸 다 소화 못해도 합격하는데 엉뚱한 걸 찾아본다. 그만큼 얘를 반복할 수가 없겠죠? 뭐 한 번 본다고 문제 잘 풀리나? 아니죠. 반복해야죠. 반복할 수가 없겠죠? 점수 떨어지는 겁니다. 자, 제가 가르쳐주는 거. 이게 퍼펙트한 거야, 퍼펙트. 퍼펙트가 무슨 말이에요? 합격하는데 차고 넘치니까 퍼펙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험 범위는 사실 무한정해. 그걸 다 공부하면 근데 무조건 떨어져. 합격하기 위한 퍼펙트한 시험 범위를 제가 가르쳐 주는 거고, 그 경계선 정도가 브리타 대비가 되는 거고, 요거 제대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축약하면 공무원하고 군무원 행정학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같습니다. 네, 다른 과목들은 좀 차이가 더 심하긴 한데 행정학은 다행이에요. 행정학은 정말 다행이에요. 공무원, 군무원 같이 준비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행정학은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공무원, 군무원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문제 대비하면 떨어지고, 제가 강조해 주는 것을 정확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9급이었고요. 그럼 7급은 어떻게 되느냐? 군무원 7급 행정학이 정말 시험 범위가 무지막지하게 넓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론들이 막 나와. 근데 그만큼 커트라인이 매우 떨어집니다. 9급보다 커트라인이 매우 떨어져. 역시 자,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학은 다행히도 공무원, 군무원, 9급, 7급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같습니다. 자, 9급 문제, 7급 문제 따로 있는 거 아니고요. 7급에도 여기서 대부분 나와요. 그런데 9급보다 좀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이 몇 개 더 나온다. 근데 역시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왜? 커트라인도 그만큼 떨어지고요. 뭐 반절 이상 나온다는 거 아니고요. 몇 문제 조금 더 나와요. 조금 더.
됐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겠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기출에도 꼭 해야 되고, 그런데, 자, 좀 모르는 게 나오니까, 여기 하나 추가가 되어 있죠? 대비 불가능한 이론이 나와요. 아니, 검증되지 않은 그런 문제 말고, 정답은 있는데, 너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이론? 그게 조금 나오는데, 그런 문제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걸 대비하면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대비하면 이걸 반복할 수 없어서, 자, 그거 무한정하다니까. 다 대비하다가 여기서 더 많이 틀려요. 점수 떨어집니다. 대비는 안 해야 되는데, 그래도 풀 수 있어. 고난이도 문제풀이 특강이 7급용 좀 어려운 문제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소거해 가면서 시험 문제 패턴에 따라서 정답을 구하는 요령을 배우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 충분. 몰라도 풀 수 있게 될 거예요. 다 틀려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압축 정리. 여기가 조금 차이가 나죠? 여기는 7급 동형은 훨씬 더 많이 훈련합니다. 그래서 8회 더 훈련하게 되죠. 7급이니까 더 많은 모의고사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쌍둥이가 없는데 쌍둥이 그 3강을 빼더라도 3강을 넣더라도 이게 더 모의고사 회차가 많아요. 자, 이거는 그 추가되는 8회는 훨씬 고난이도 생소한 문제 많이 섞여 있는 거 여기서 그다음에 추가되는 8회에서 생소한 문제 많이 섞여 있는 걸 모르면 모르는데 푸는 연습을 또 추가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럼 뭐 군칠 쌍둥이는 안 만들어 주시나요? 군칠 쌍둥이 만들려고 해보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길을 잃을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안 보는 게 나아. 물론 군무원 7급에서도 매번 나오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여기서 다 녹여가지고 다 설명드릴 거예요. 다 대비한다니까. 근데 너무 진짜 듣도 못한 이론은 차라리 안 보는 게 나아. 괜히 여러분들 혼란에 빠져. 그 이론 어차피 또 안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면 제가 가르쳐 주지. 근데 안 나오거든요. 한 번 나오고 끝, 한 번 나오고 끝.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이제 훈련으로 커버하는 게 낫습니다. 자, 어쨌든 9급이든 7급이든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는 같다. 어차피 7급 커트라인 떨어진다. 이렇게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또 이제 테마 특강 똑같이 있고요. 개정 법령은 이제 예의상 듣고 7급은 이제 브리타 대비까지도 노란색이 들어갔죠. 아무래도 좀 생소한 게 더 나오니까 이 경계선 브리타 대비까지는 조금 더 힘을 주는 건 괜찮아요.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그 이상 넓힌다? 무조건 떨어진다. 무조건. 제가 처음부터 말했죠. 제가 강조하는 대로 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돼요. 그래야 빨리 합격합니다. 자, 어쨌든 정리하면 두 개 차이, 출제 내용상 차이 더 풀어 설명하면 합격을 위한 출제 포인트상 차이는 없다. 대신에 문제 유형, 난이도, 문제 길이 차이, 아무래도 7급이니까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여기다가 제가 일부러 적진 않았지만 듣도 보도 못한 문제 몇 개 나오는데 그거는 고려할 필요 없음! 고려할 필요 없음. 자, 좀 더 겉모습이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문제, 그걸 대비하기 위해 7급 쪽에는 고난이도 문제풀이가 있고 7급 동형 모의고사는 회차가 8개가 더 많다. 그리고 9급은 9급 동형 12회차에다가 군무원 9급 쌍둥이 모의고사로 마무리하면 됨. 9급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행정학이랑 엄청 유사해졌어요. 앞으로도 점점 그렇게 될 거고요. 문제 공개하면서 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7급도 걱정할 필요 없고 제가 방향 제시해 주는 것만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커리큘럼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빨리 합격하는 것이구나. 여러 가지 팁들이 나왔죠. 커리큘럼도 참고하되 제가 강조해줬던 거, 이 부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와 함께 합격을 앞당기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론 강의 OT 보고 이론 강의부터 시작하시고요. 좀 일찍 시작하신 분들은 기초 입문부터, 여유가 되시면 기초 입문부터 시작하시면 되겠고,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에서 나는 여기까지 했어. 근데 얘는 한 번 더, 혹은 그 다음부터 본인 실력에 따라서 자기가 한 부분 직전 아니면 직후 이렇게 자기 실력에 따라서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합격하는 시험, 가장 수험 적합적인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합격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